월급 통장을 딱 받으면, 통장을 받질 않죠 요즘은. 계좌 이체되니까. 어쨌든 그 핸드폰으로 계좌를 보면은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 들죠. 그냥 여기저기로 다 빠져나가기 바쁘죠. 자, 그런데 자, 우리 월급이 우리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. 고물가의 실질 소득이 1.1% 줄어들었다. 자, 이유는 세 가지예요. 고물가 때문에 줄어든 거죠, 당연히. 그다음에 금리 인상, 이자 지출이 많이 나갔죠. 역대 최대 폭으로 상승했다, 이자가. 그죠? 자, 그리고 세금도 많이 나갔다고 그래요. 자,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실질 소득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런데다가 상황은 경기 둔화야. 그죠? 경기 둔화인데 소득이 줄고 있다. 이 세 가지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. 실질 소득이 감소된 것을 23일 날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4분기 가계 동향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483만 원, 483만 4천 원. 생각보다 높아요. 우리 가구가 월 평균 483만 원을 번다. 이게 가구당이죠. 그러니까 가구당, 개인당이 아니라. 그러니까 이 돈이 나오겠죠. 그죠? 개인당으로, 인당으로 하면 뭐 이렇게 나오진 않죠. 뭐 이렇게 되면 뭐 우리 뭐라 그러죠? 그 국민소득이 뭐 5만 달러, 뭐 5만 달러 막 그렇게 되잖아요.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죠. 그 부부 맞벌이에서 버는 월 평균 소득이 483만 4천 원이다. 자, 1년 전보다 늘었다고 그래요. 1년 전에 464만 2천 원, 4.1%. 뭐 이제 물가 인상분만큼 이제 늘어난 거예요. 하지만 물가 영향을 감안한 실질 소득을 보니까 1.1% 감소했다라는 거. 오히려 물가가 너무 많이 뛰어서, 그러니까 이제 물가는 5%에 뛰었고 임금은 4.1% 뛴 거야. 그래서 실질적으로 1.1% 감소했다라는 거야. 자, 지난해 3분기 실질 소득이 2.8% 줄어든 데 이어서 두 분기 연속 우리 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거야. 여러분,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자고요. 제가 왜 이런 통계를 말씀드리냐면, 이렇게 소득이 감소하고 있는데 누가 빚을 내서 집을 살 생각을 하겠습니까? 집을 살 사람은 꿈도 못 꾸고 있는데, 투기꾼들은 그 비싼 고분양가에 들어가서 미리 그 잠재적 수요자를 위해서 미리 입도 선명한 거잖아요. 근데 중요한 거는 집 살 사람들의 소득이 점점 감소되고 있다. 자, 전세 살기도 버겁다라는 거잖아요. 자, 그래서 월세로 가고, 그리고 전세 살던 것도 저렴한 곳으로 다 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실질 소득이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. 그죠? 물가 인상은 5%인데 임금 인상은 4%야. 그래서 실질 소득이 1.1% 감소됐다라는 이야기예요. 자,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, 사실. 자, 실질 소득이라는 게 뭐냐면 명목소득에서 그러니까 명목소득, 내가 이렇게 버는 수입이라고 봐야 되겠죠. 물가 변동분을 뺀 수치로 가계의 실제 구매력을 보여준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지난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5.1%, 외환위기 때가 7.5% 이후 24년 만에 최고치라는 거야. 지금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물가 폭등에 시달리는지를 알 수 있겠죠. 그래서 통장에 찍힌 월급이 1년 전보다 4% 넘게 올라왔지만 구매력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. 가계 소비 지출을 보시죠. 작년 4분기 가계 소비 지출은 362만 5천 원, 1년 전보다 6.4% 증가했다는 거예요. 물가가 폭등했으니까 소비 지출이 더 늘어났겠죠. 가구당 월 평균 소비 지출은 269만 7천 원, 1년 전보다 5.9% 늘며 8분기 연속 증가했다. 소비는 자꾸 늘고 있어요. 물가도 자꾸 오르니까. 이자 비용 지출액도 28.9% 늘어났다라는 거야. 이자가 뭐 2배 또는 2.5배 막 오르니까 이자 비용이 폭증하고 있는 거지. 자, 그래서 가계 동향 조사 대상에 1인 가구를 포함하면서 기준이 달라진 2006년 이후에 최고치라는 거야. 가계 소비 지출 증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.
자, 이 가계 소비 지출에는 이자 비용도 들어가는 거예요. 버는 돈에 비해서 소비 지출이 많다라는 거는 남는 돈이 적다라는 거잖아요. 흑자가 감소된다라는 거야. 자, 비소비 지출도 92만 8천 원으로 1년 만에 8.2% 늘어났다. 자, 이 비소비 지출이라는 거는 뭐냐면 뭐 근로소득세, 사업소득세, 뭐 경상조세, 뭐 이런 세금이라고 보시면 돼요. 이 세금 증가의 영향도 크다. 소득보다 지출이 늘면서 가계 재정이 악화되고 있다. 그래서 지난해 4분기 가계 월 평균 처분 가능 소득 총소득 마이너스 비소비 지출에서 소비 지출을 뺀 흑자액이 120만 9천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.3% 감소했고 지난해 3분기 마이너스 6.6%에 의해서 2분기 연속 줄고 있다. 가계 흑자가 소비 지출을 하고 남는 그 흑자 금액이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뭐 집을 사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. 자, 근데 그럴 돈이 없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다 보니까 적자 가구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. 흑자를 내는 사람도 있지만 적자를 내는 가구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야. 처분 가능 소득보다 소비 지출이 큰 적자 가구 비율도 24.8%.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100가구 중에 24가구는 25가구 정도는 적자를 내고 있다라는 거야. 적자. 빚으로 살고 있다라는 거야. 그래서 전년 동기 대비 0.4포인트 증가. 전체 가구 중 4곳 중 한 곳은 매달 빚을 늘리며 살고 있다라는 거야. 4가구 중 한 가구는 매달 빚이 늘어나고 있는 거야. 그런데 소득 하위 20%인 1분위 적자 가구 비율은 59.5. 이게 어마어마하죠. 그러니까 한 60% 정도가 소득 하위 20% 1분위 가구의 60% 정도는 뭐 계속 빚을 내고 살고 있다라는 거야. 심각한 상황이에요, 지금.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거야. 자,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물가 폭등이 일어나면 이분들이 더 어려워지겠죠, 그죠? 이제 때거리 대결하기 어려운 거야. 결국은 이제 빈부의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죠. 1분위 가구의 그 빚이 자꾸 늘어나고, 그리고 고소득 가구, 5분위 가구의 그분들은 5분위 가구는 계속 그 흑자를 내고 계속 그 자산이 늘어난다고 하면 소득 격차가 늘어나겠죠. 그 빈부의 격차가 늘어나겠죠. 1분위 가구의 월 평균 소득이 112만 7천 원이라는 거야. 자, 1년 전보다 6.6% 늘었어요. 자, 5분위 가구가 그러니까 최상위 가구죠. 월 평균 소득이 1,042만 7천 원, 2.9포인트 증가했다는 거, 소득이. 자, 1분위 소득이 들면 빈부격차 소득을 나타내는 균등화 처분 가능 소득 5분위 배율은 5.53배로 전년 4분기보단 완화됐다라는 거야.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 격차가 좀 줄어들었다는 얘기야. 1분위와 5분위 소득의 격차가 줄어들었다. 뭐 5분위는 이제 빚이 많잖아. 빚을 내서 부동산을 많이 샀을 거 아니야. 그러니까 이자를 많이 낼 거 아니야. 그죠? 그러다 보니까 소득이 줄어든 거지, 이 사람들은.